상가 투자도 이제 한 번 하면은 좀 오랫동안은 시드도 없고 하니까 쉬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원장님? 제가 GS 그만둘 때 부동산이 6개 있었거든요. 네. 이제 6개쯤 되니까 이제 부동산이 돌아가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6개면 1년에 하나씩 판다 치면 6년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사팔사팔이. 상가도 4848 되네요. 상가도 되고 토지도 되고 다 되죠. 그럼요. 상가 투자에는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안 좋고 어려운데 토지는 그럼 좀 다른지도 궁금해요. 토지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합니다. 토지도 투자해서 실패하는 분들이 보면 나쁜 걸 사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좋은 줄 알았는데 나쁜 거. 호재가 있는데 호재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들어온다. 철도가 개통한다. 땅값 오를까요? 오를 것 같습니다. 왜 오르죠? 호재 때문에? 지하철이 개통합니다라고 하면 기대감. 땅값이 오릅니다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하철 들어오고 나면요. 그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지 안에 들어간 땅은 뭐 수용되거나 환지를 받아서 땅값이 올라갈 거고 그 인근의 땅은 도시개발 사업 했으니까 역세권 네. 도시개발 사업 했으니까 정주인구 늘어났죠. 그것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서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즉 여기 개통해서 땅값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여기 매개가 되어서 정주인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축비 싸게 비싸요.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그죠? 그래서 지방으로 가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안 돼요. 지하철만 덜레동 개통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희는 그런 거 모르니까 이제 지방이어도 지하철 들어오는데 하면은 그 집에 땅을 사야겠다 이렇게 예. 접근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지방으로 가서 지하철 들어오니까 이 동네가 천지개벽할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렵다 토지 투자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데가 이제 평택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네. 많고 지금 세월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토지 투자는 볼 때 핵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재만은 아닌 거네요.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네. 이론 공부는 당연히 공법 공부를 해야 되고요. 뉴스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공법까지. 네, 그러니까 지하철 호재를 하나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5선 김포 연장 네. 통과했어요, 예타. 네. 그럼 이거 개통 언제 하죠? 언제예요?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5년에서 10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예타 통과하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는 뭐 국토부에서나 발표하면 곧 철도 착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구상 단계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예타가 있잖아요. 구상 단계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또 그 사이에 대형 공사 발주 뭐 이거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으로 갈 거냐 민자로 갈 거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타를 통과해도 착공까지가 한 6, 7년 걸리거든요. 근데 착공할 때 거의 대부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단계면 예타도 통과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네. 땅을 그때 사. 그러면 오래 살아야지 뭐 어떡해. 어떻게 그냥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국가철도망 구축 단계라든지 국토종합계획 네. 단계에서 땅을 산다. 그러면 뭐 반려 토지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오래 살다가 자식 줘야죠. 어. 특히 지금은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네. 철도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정부 재정이 별로 좋지가 그쵸. 않잖아요. 정부 재정도 있고 지자체 재정도 있잖아요. 네. 그 지자체 재정이 안 좋은 데는 정부가 재정을 안 대주면은 철도 사업이 어려운 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민자 사업자가 나오면 되지 않냐?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철도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1km 가는데 뭐 공사비가 한 1,500억씩 이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 부발선이다. 저는 그게 예타 통과할까 싶어요. 근데 평택 부발선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통과할 거니까 미리 사겠다. 저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토지 투자를 쌔뻑이다, 운이다 이런 분들 많은데 왜 그럽니까? 들어보면은 호재가 어떤 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원장님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막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보이세요? 그럼요. 이제 제법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신도시 들어온다고 발표한다 이러면 그 옆에 땅값이 일제히 올라간다고요. 그러나 추격해서 사느냐 안 사. 왜냐하면 신도시 들어오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업 시행자가 없고 또는 사업의 신도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업단지형 신도시다든지 네. 그럼 기업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는 그쵸.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아까 지하철 얘기했잖아요. 당진이다. 당진시는 합덕역에 대해서 합덕역세권 개발 사업 하겠다고 엄청 크게 발표를 했어요. 2010년부터. 근데 아직도 착공 안 했어요. 사업 시행자도 안 나왔어요. 지구 지정도 안 했어요. 2010년에 발표한 건데 지금 26년인데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하면은 아파트 짓는데 한 7억, 기반공사 감안하면 한 7억 정도 든단 말이에요. 네. 당진에 7억에 분양해서 아파트 팔리겠습니까? 합덕인데.
팔리죠. 예. 아.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만개통하고 정주인공 증거가 없죠. 그런 땅 사업 안 되는 거죠. 이 공법과 뉴스 그리고 이 선배님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강의 이런 것도 있나요? 현재? 토지 정교 강의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선배님께서 투자했던 사례 중에 나 진짜 이거는 좀 자랑하고 싶다, 나 잘했다 이런 것도 한번 썰 듣고 싶어요. 경매로 한번 볼까요? 네. 지역으로 이야기해봐. 어디 거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많으신가 본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지역으로 해주세요. 최근에도 계속 진짜 투자를 하시나 봐요. 계속 하죠. 올해 땅 판 게 2개입니다. 아니 뭐 보통 경기가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사님들도 거의 할 게 없다 막 이렇게도 하시던데. 판 게 2개고 뭐 와. 산 것도 뭐 있고. 그래 내가 개수를 잘 몰라요. 자꾸 줄었다 넣었다 줄었다 넣었다.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계속한다 그거죠? 야 이거 업인데 뭐 밥 먹듯이 하는 거지. 저희 아파트랑 좀 다른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상가나 토지는 대출을 많이 안 받나 봐요. 예, 정책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정책을 잘 몰라요. 그게 진짜 좋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저도 고민이 이제 시작된 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또는 이제 계속 돈 버는 걸 원하는 맞아요. 상황이 되는데 요즘 참 애매하잖아요. 아파트나 주택 투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선배님 이 시기가 우리는 오셨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 네.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훨씬 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필요 없이 그냥 빨리 수익화. 그냥 다 빨리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든 것 같아요. 작년에 잔금 친 땅 한 개 이야기해 오, 보자면 네네. 지금 화면에 보면 이 로드백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풀밭이잖아요. 네. 아산 초등학교 앞에 풀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풀밭을 얼마 주고 샀느냐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네. 13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땅을 이제 매입을 할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 요 라인에 땅을 찾은 거예요. 오. 점포 개발하듯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땅을 이제 부동산하고 작업해서 컨택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거킹에 입지 제안을 했죠. 네. 그랬더니 하겠다. 와. 그래가지고 저는 땅을 사서 잔금을 치르고 땅을 풀밭밖에 없어서 안 좋네. 나중에 이 땅이 버거킹 되는 겁니까? 아 이미 오픈했어요. 아산 용화 버거킹 치면은 사진 이미지 많이 나오네요. 네. 예, 보면은 이렇게 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사진이 있는데 그러면은 선배님이 이 버거킹 주인이에요? 예, 제가 MDN입니다. 와. 차로 거기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버거킹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요? 버거킹 본사에서 하죠. 이런 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요거 오픈했는데 총 투자 금액이 드라이브 스루인데 21억 그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21억, 네. 22억. 그리고 한 75% 정도 은행 대출 받았고 돈 별로 안 들었거든요. 네. 꼬마 빌딩 투자도 안 되는 정도 돈이었는데 아. 월세는 괜찮게 나옵니다. 아. 아산 이런 데 젊은 인구들 많아가지고 네. 햄버거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거 3040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3040한테 꼭 하고 싶은 네. 말. 여러분 햄버거는 버거킹은 배달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가서 먹어야 돼요. 버거킹 먹고 싶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산 사시는 분들 절대로 배달시키지 마시고 가서 드시기 차이가 바랍니다. 있나요? 배달은 월세를 2% 주고요. 아, 뭐. 매장에서 먹으면 8% 줍니다. 못 말려요 진짜. 그래서 이 매출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 못하겠는데 매출이 꽤 잘 나와요. 네. 땅 한 20억에 산 것보다 더 잘 와. 나와요. 땅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절반이 배달이야. 여러분 가서 드세요. 와서 좀 먹어요 매장. 아 주차장도 널널한데. 아 너무 웃겨요. 아, 또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 매출 구조에 따라서 월세도 달라지는군요. 예, 스타벅스도 매출의 13% 수수료 주듯이 와. 버거킹은 이제 매장은 8%, 배달은 2% 매출에 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매각하면 한 10억 가까이 차익이 나겠다. 지금 월세를 가지고 역산을 해서 수익률 잡아서 매각하면 그 정도 나오겠다고 싶고 지방 땅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면 네. 제가 전남 목포에 땅을 낙찰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거 더 웃겨요, 이 사례가. 이게 보면 2023 타경 4364 사건인데 네. 경매권이네요. 예, 경매를 받으시나 보다. 이게 37억 9천에 감정한 토지를 제가 23억 4천에 낙찰받았다고 돼 있고 주식회사 제돼 있잖아요. 네. 제가 종률 킴입니다. 아, 거의 13억 정도 차익으로 싸게 낙찰 받으신 거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30억 채권 있는 걸 18억에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18억에 매입한 다음에 23억 4천에 낙찰받고 아. 차익 5억 4천 다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아, 예, 투자를 했죠. 아, 네. 근데 이게 외형상으로는 23억 4천에 낙찰받은 거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18억 7천을 해준 거예요. 네. 채권 매입 금액이 18억. 그래서 돈이 처음엔 좀 남았죠. 그런데 이제 땅은 되게 좀 치명적인 단점 있는 땅처럼 생겼어요. 땅 모양 보면 이렇게 삘쭌하죠, 이쪽이. 네. 도로 접한 길이가 여기 도로 접한 길이 한 5점 몇 미터 나오거든요, 여기가. 6m 차 안 돼요. 그러면 큰 건물을 지으면 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주차가 많으면 차가 교행을 해야 되겠죠. 교행하려면 주차장법에서 접한 폭이 6m여야 되는데 이게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치명적인 단점이 사실 있는 땅인데, 근데 지적도를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니까 서쪽에 조그만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도로로 진입을 하고 서쪽 도로로 진출하면 되는 땅이다. 이게 들어가고 빼는 부분을 따로 뺀 거네요. 예, 교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좋은 땅인데. 네. 그 제가 채권사한테 이거 채권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동쪽 도로의 접한 길이가 6m 안 돼서 교행이 안 된다 알고 있냐 하더라고.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표시한 요 서쪽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도로에 진출로를 내고 앞도로는 진입하고 그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버렸어, 아예. 국유지였나요? 네, 지금 보면 서쪽 도로가 목포시 상동 1041-16번지인데 토지 이력 특성 가보면 군유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찝찝하니까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버렸어, 아예. 그래가지고 뭐 아예 문제 없게 만들어 놓고 부동산에 팔려고 내놨더니 네. 산다는 사람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와. 그래서 8억 남겨서 26억 5천에 팔았습니다. 와. 잘 판 갔죠? 네. 아니야. 왜? 8억 남기셨으면 잘 파신 거 아니에요? 팔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저 땅을 되게 내가 평당 300만 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한 400 정도에 살 테니까 팔 수 있겠느냐고 부동산 제안한 거예요. 400평은 아니고 300 몇십만 원.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따지면 3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5억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아쉬워라. 중간에 계약 깰까 이 생각도 잠깐 했어요. 계약 깰까 하다가 5억 때문에 계약 깨고 이러지 말고 매수인한테 이제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당신 그거 팔 겁니까? 팔면 그거 팔아서 뭐 돈 나누든지 이러면 해볼래요? 이러니까 자기는 큰 꿈이 있어서 안 팔 거다 이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럼 나는 안 팔겠다고. 이미 팔았다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했었죠. 이 토지의 투자의 기본은 경매인가요? 또 경매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즘은 경매가 좋죠. 경매 물건이 많아서 좋은 예. 거죠. 아산 용화동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였고요. 경매가 좋을 때가 있고 또 이제 그냥 가서 직접 보고 매매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이런 예, 거죠. 케바케입니다. 토지 투자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430. 어떻게 해야 돼, 선배님? 너무 어려운 걸 아니. 어렵다고 얘기하지 뭐라 그래요. 여사님, 내가 물어봅시다.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적당히 어려워야지. 아니, 투자로 돈을 버는 건 물건에 대한 분석 또는 뉴스에 대한 분석이 매도인보다, 그 현지인인 매도인보다, 중개사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보다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그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투자 사례 얘기해 주실 때 보통 이제 임대인으로서 업종을 넣었다 하면은 버거킹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흔히 말하는 큰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브랜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 상가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건지. 꼭 그런 거 아닌데 이제 제가 강의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강의팔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내세우는 거고 그거 아닌 것도 많죠. 그리고 저라고 투자가 다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공사비가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될 줄 모르고 했다가 잘 안 된 땅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재테크 신선배.